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제3장 조합 응력과 모아의 응력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경사단면에 발생하는 응력, 우리가 심플 스트레스, 단순 응력이죠. 경사단면에서의 법선 응력과 우리가 접선 응력, 접선 응력은 우리가 이제 텐젠셜 스트레스에서 전단 응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응력을 계산하려면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축방향으로다가 P라는 힘을 이렇게 인장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수직단면, 다시 말하면 MN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 X는 A분의 P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경사단면, 우리가 MN 단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응력 이렇게 배웠고, 여기서 M-N- 단면 이렇게. M-N- 단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게 되게 되면은 요 단면에 우리가 수직함,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힘을 우리는 법선력이라고 하고, 요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경사방향,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 요 단면에 작용되어진 응력을 우리는 이제 전달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응력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한 힘인 수직 노멀 폴스 법선력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단면에 평행한 텐젠셜 폴스 접선력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경사단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가 세타를 정리하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세타. 자, 경사단면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법선력은 P, 각도를 끼니까 이 축선 방향의 이 힘에다가 각도를 끼니까 코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선력은 P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접선력, 텐젠셜 포스, 전단력은 P에 대해서 사인 성분의 힘이 되기 때문에 얘는 P 사인 시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은 요렇게 10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경사단면이기 때문에 경사단면이 수직단면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요렇게 정리해요. N- 단면이 여기에서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세타고 여기가 경사단면적 AN이가 되고 여기가 수직단면적 A가 되겠죠. A 이렇게. 그러면 요 경사단면적과 여기에서 요 수직단면적 A의 관계는 AN은 각도를 끼니까 코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에서 수직단면적은 경사단면적보다 작죠, 얘가. 그래서 이거는 AN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경사단면적 각도를 끼고 코사인 세타가 수직단면적이니까 경사단면적은 결론적으로 뭐냐, 얘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겠네요. 경사단면적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직교되는 단면, 그래서 MN 단면과 직교되는 단면,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M2 이렇게 M2-N요, MN2- 요 단면에서 우리가 작용되어지는 응력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요 단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응력을 우리는 이제 법선 응력이라고 하는데, 공액법선 응력, 공액전단 응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우리는 시그마 N1'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타우어 N1'이다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다 능력을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타워 n이다 이렇게 한번 써도 돼요. 똑같이 뭐 점자를 써서. 자, 그러면 요거는 (90도) 플러스 세타만큼 이렇게 된 단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응력을 우리는 시그마 n 다시 타우 n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경사단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우리가 법선 응력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선 응력 시그마 n은 경사단면에 작용되어지는 법선력, 거기 법선력을 P 코사인 세타라 했죠. P 코사인 세타와 P 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경사단면적분에 작용되어지는 노멀 펄스 이렇게 법선력 하는 거예요. 경사단면에 수직한 심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요거에다가 P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에 코사인 코사인이 곱해지니까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겠네요. 자, 거기에서 A분의 P는 시그마 X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A분의 P는 축선 방향의 응력이기 때문에 시그마 X가 됩니다. 뭐 파스칼, 메가파스칼, 뭐 응력 단위 이렇게 상관없고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일식이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평상시에 정리해야 되면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막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숙달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사단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전다 능력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전다 능력은 거기 보시게 되면 전다 능력은 뭐 타우라고 해도 되고 타워 n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타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첨자를 써서 우리가 n인 단면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책대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타우라고 그랬으니까 타워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사단면에서의 전다 능력 타우는 어떻게 되냐? 경사단면적분에 작용되어지는 텐젠셜 펄스, 접선력, 전단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전다 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A에다가 P 사인 세타 이렇게. 요걸 쓰게 되면 A분의 P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X방향에 우리가 이제 MN 단면에서의 노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그마 X다 이렇게 놓고, 자, 시그마 X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학함수 공식에서 이배합 공식에서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공식은 사인 2세타다라고 하는 공식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건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2분의 1 시그마 X의 사인 2시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게 바로 뭐예요? 2분의 1 사인 2세타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를 암기라는 거예요.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다.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식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요런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시그마 n-와 타워 요거 다시 이거는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요 세타 값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타워 n-와 우리가 시그마 n-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요거 그냥 뭐 타워 n-를 여러분 책에도 타워 다시라 그랬으니까 뭐 기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시그마 n-를 계산해 보요. 시그마 n-는 우리가 일식의 세타 값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학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90도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와 있어요. 이 크게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x의 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상식이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잘 숙지하는 거예요. 암기를. 자. 그 다음에 타우 다시다. 네 번째. 요거 이제 요건 세 번째. 네 번째는 타우다. 타우 다시다. 이렇게. 타우 n 다시나 타우 다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 식의 세타 값 대신에 90도 플러스 세타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시그마 x의 사인 2에다가 90도 플러스 세타 이렇게 대입.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x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사식이다 이렇게.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경사면에서 작용되어지는 노멀 스트레스와 또 탄젠셜 스트레스, 또 그거와 직교되는 단면에서 작용되어지는 시그마 n-와 타우 n-, 타우 다시 요거 네 가지 공식을 유도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n- 단면과 n2- 단면에서 직교되는 단면에서의 두 응력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컴플리먼트리 노멀 스트레스, 공액법선응력, 컴플리먼트리 우리가 텐젠셜 스트레스 또는 시어 스트레스에서 공액 전달응력, 그거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식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를 정리를 해서 한번 넘겨볼까요? 공액 법선 응력에 대한 거는 또 뒤에 챕터 넘겨봤어요. 이렇게. 공액 응력과 이제 전달 응력의 관계인데, 공액 응력은 공액 법선 응력과 공액 전달 응력으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액 응력 하게 되면 공액 법선 응력부터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 n 플러스 시그마 n1 프라임은 요거는 시그마 x에다가 코사인 자신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학함수에서 코사인 자신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1. 그래서 직교되는 단면에서 시그마 n과 시그마 n-의 합은 우리가 법선 응력 시그마 x, 축방향 응력 시그마 x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우어와 타우어 다시 이렇게 공액 전달 응력, 공액 법선 응력.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정리했지만 얘는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사인 2세타.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다 같았죠. 그래서 다만 요거와 요거는 크기가 같은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되겠죠. 공액 전달응력 얘는 다시 쓰게 되면 타우어와 마이너스 타우어 1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액 법선응력과 공액 전달응력의 관계는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돼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공액 전달응력은 크기는 같은데 요거는 이제 디렉션, 항상 공액 전달응력은 방향이 반대로 영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공액 법선응력, 공액 전달응력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 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 우리는 법선 응력이 최대가 되고 전달 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법선 응력 최대, 법선 응력은 시그마 n은 맥시멈이 되고, 우리가 전달 응력은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는 단면에서는 전달 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거 법선 응력을 대입을 해볼까요? 용도를.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맥시멈이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 x 코사인 제곱의 0도 이렇게 돼요.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1이죠. 1. 사인 코사인 값은 1이 최대니까 우리가 코사인 0도는 1이다. 1.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x. 최대 법선 응력은 시그마 x와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당연히 전달 응력은 법선 응력,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는 직각 단면에서는 전달 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타가 45도일 때. 세타가 45도일 때는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때는 전달 응력이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전달 응력이 최대가 된다. 전달 응력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전달 응력 타우 n은 맥시멈이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자, 그러면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 2 곱하기 45도 이렇게 돼요. 사인 2세타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사인 90도가 되니까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1이니까 사인 코사인 값은 1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시그마 x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응력은 최대값이 수직 응력의 2분의 1배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아의 응력원을 그렸을 때 최대 전달 응력은 모아 서클의 모아 원의 항상 반지름의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돼요. 얘는 모아 응력원의 반지름의 크기다. 모아 응력원의 반지름이에요. 항상 최대 전달 응력은. 이렇게. 단축 응력이나 두축 응력이나 여러분들이 배운 평면 응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식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45도인 단면에서는 우리가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네 가지 공식을 쫙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0도, 또 우리가 45도, 그 다음에 90도, 90도 대입하게 되면 뭐 당연히 제로가 나오겠죠. 자, 코사인 우리가 90도는 제로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45도일 때 그러면 한번 어차피 나온 거니까 시그마 n은 뭐야? 이렇게.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시그마 n과 시그마 n-는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 사인 45도가 다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법선 응력.
그래서 시그마 n, 이거는 경사면에서의 수직응력은 시그마 x의 코사인 제곱의 45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1 제곱은 2분의 시그마 x가 되겠네요. 응? 시그마 x에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의 자승이니까 2분의 시그마 x가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45도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시그마 x의 사인 제곱의 45도 역시 시그마 x의 루트 2분의 1의 자승은 2분의 시그마 x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45도인 단면에서는 전달력이 최대가 되는데 전달력의 최대값은 수직응력의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45도인 단면에서는 시그마 n이나 시그마 n 공액법선응력이나 타우어 n 맥스, 타우어 맥시멈이나 다 똑같이 뭐야? 크기는 모아온의 반지름의 크기와 같다. 2분의 시그마 x다. 이렇게. 모아온의 레이디어스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단축응력에서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으로다가 정리하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공식. 공액법선응력과 공액전달력의 관계. 세타가 0도인 단면과 세타가 45도인 단면에서의 각각의 응력의 크기.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주지하시는 겁니다.